네,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진정한님, 안녕하십니까? 화면 잘 나오나요? 아, 잘 들리고요? 아, 그렇구나. 음, 핸드폰이 좀 더 느리네. 원래 더 빠른데. 네, 권성빈 학생 왔고, SHK가 누구죠? SHK님? 네, 신홍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랑 엄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유리 학생 왔고요. 조유라 학생 왔고, 양승원 학생 왔습니다. 정소영 학생 왔고요. 아, SHK가 세환이구나. 네. 우리는 유튜브도 실명제로 운영합니다. 네, 이름을 본명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명 넘어가면 시작할게요. 오늘은 노동관계 행정쟁수법합니다. 노동행정, 논점 세트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네, 박민우 학생 왔습니다. 아, 영희와 아빠가 김도윤 선생님. 네, 실명으로 바꿔주세요. 네, 영희가 따님인가? 그런가 보죠? 네, 명승현 학생 왔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조금 어려울 겁니다.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왜 공부하는지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1순환 평일반 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던 내용인데 복습 차원에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 네, 딸내미 유튜브 아이디라 죄송합니다. 딸nem님도 네, 유튜브를 하시는군요. 네, 바꾸면 울고 난리 납니다. 애기들은 유튜브 그거 안 되나? 아, 그런가 보구나. 네, 알겠습니다. 영희와 아빠로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네, 우리 일순환 평일반 학생들이 네, 복습용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양해를 해줬고요. 네, 복습용으로 올리는 거를 허용을 해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예, 외직 노무행정법, 네, 노무사 행정쟁송법 2020년 대비 노동행정입니다. 핵심 이론 중심으로 가게 될 거고,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이 표현이 정식 표현이죠.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이게 정식 표현이고요. 계정 추가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죠. 맞다. 네, 계정을 5개씩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민쌤의 합격 드라마 노무사랑 카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많은 숙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가지고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베니쇼크누님 안녕하세요. 네, 박성현 학생 왔습니다. 네, 민주당의 결단과 관련돼서도 제가 어젯밤에 정치학 논문을 한 5개 정도를 읽어봤어요. 아, 진짜 도대체 뭐라고 설득을 해야지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던데 민주당의 결단도 쉽지 않듯이 저도 결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카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지한 내용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는 강의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었고 세무사하고 노무사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무사를 올 초에 1월 달쯤이었나요? 그때 마무리를 했고 노무사 1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무사를 4월 달에 시작하죠. 4월 4일인가 4월 달에 시작하는 이 순환을 마무리로 해서
네, 16년 동안의 강의 일정을, 학원가의 강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뭐 먹고 살 거냐, 뭐 이런 고민을 네, 할 수도 있고, 또,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뭐 2년 전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예, 나가지 못했던, 뭐, 잡는 분들이 계셔서 나가지 못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소리가 좀 작아요? 소리가? 소리가 좀 작습니까? 소리를 키우는 방법은 모르는데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소리들이 좀 작나요? 예, 가까이 되겠습니다. 가까이. 예. 한지아님 오셨고요. 네, 한예지 학생 왔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더 많은 분들과 공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용단을 내리게 됐고요. 우리 4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교재가 나옵니다. 교재가. 베니초코 누님 저기 볼륨을 키우세요. 네, 볼륨을 키우세요. 그 저기 유튜브 자체에도 볼륨이 있고요. 핸드폰에도 볼륨이 있고 뭐 하나가 작을지도 모릅니다.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신민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이 동해 김승빈 님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작아요. 어디가 문제지? 이거는 아니고 네, 어떻습니까? 소리 괜찮습니까? 지금 소리 상태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네, 큽니까? 잘 들립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베니초코 누님의 실책. 네. 이 교재가 지금 보시면은 분홍 색깔 예쁜 표지로 나와 있고, 네, 그렇죠. 노동사건과 합하다, 합격을 연결하다, 시험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입니다. 매직 노무행정법, 노동 끝, 행정 끝, just right, 네, 노무사를 위한 소음서가 나왔다. 노동행정 전문,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컨텐츠, 노동관계 행정사건 완벽 정리, 노동관계 행정사례 완벽 대비, 부해 분호 교원 산재 노조, 노동관계 구제 절차. 마음이 아픈데, 네. 출판사에 아직까지 제가 어저께까지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었어서 아직 연락을 드리진 못했는데 책이 바로 나오면은 좋겠는데요. 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학원가를 떠나게 된다면 책이 안 팔리겠죠? 네. 김명환님 안녕하세요. 네, 책이 안 팔리면 또 우리 출판사에 제가 민폐를 끼치겠죠? 그렇게 민폐를 끼쳤던 사람들을 제가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우리 출판사 저자들을 비판을 해왔는데, 제가 책을 내놓고 강의를 중단을 해버리면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내는 걸 제가 매우 주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인 점도 있죠? 우리가 어저께까지 여러분 설명드렸던 대부분 판례, 최신 판례 나온 부분. 네, 그 판례는 따끈따끈한 엊그저께 판례여서 책에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 참으로 더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교재가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입장을 정리한 이상 저도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래서 이 교재 원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재 원고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PDF로도 소장하실 수 있도록 최신 판례에 나온 부분만 좀 수정을 해서 이번 주 중 늦어도 주말까지는 우리 노무사랑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강생 게시판에 수강생들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슴이 참 아픈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노동사건과 합하다 합격을 연결하다 6년간 노동행정 연구를 마쳤다. 노동행정합시다. 신민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노동행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선생이고요. 네, 처음엔 저도 많이 당황했고, 네, 도대체 노동행정은 뭐가 다른 걸까? 왜 이렇게 결론이 나올까?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과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6년간 연구를 마치고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변화는 시작됐다, 준비는 끝났다. 정통 노무행정법, 노동행정과 노동행정이 강하다. 네, 제가 정통이 맞는데, 그죠? 가장 오래 강의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강사가 맞는데 이곳은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눈물이 나는 부분인데, 제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네.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저의 공부는 15년 이상 포기하고 오직 학생들 합격만을 위해서 함께 지지고 볶고 살아봤는데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돈만 외치는 이 학원가에서는 네, 더 이상 힘든 것 같습니다. 노동경제학을 가르치던 모 강사도 제 친구죠. 작년에 떠났죠. 여기는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은 합격하시고 좋은 노무사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주는 그런 노무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마다 제가 앞뒤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써놨었죠. 좋은 노무사가 되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과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행정쟁송법 시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노동관계 행정쟁송법까지 출제된다. 이거 채점평이죠. 네, 채점평입니다. 채점평 참 우습죠? 네, 많이 우습습니다. 산인공이라고 부르는 산업인력공단 폭파시켜버려야 되는 그런 기관. 네, 우습습니다. 우리 권성빈 학생이 요즘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채점평을 최근에 올렸나 봅니다. 공단에서. 네. 무성의학이 짝이 없고 저 같은 전문가가 보면 그 채점평을 보면서 문제를 출제한 교수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출제를 했거나 아니라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출제를 하고 채점평을 쓰기 싫다 해서 기관의 직원이 법을 하나도 모르는 직원이 채점평을 썼다가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 사고가 났었는데 통합 아니고요. 요거는 노동행정입니다. 노동행정. 그 이제 파일 올려드린 거대로. 네. 통합도 올려드릴 겁니다. 통합도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어서 통합도 노무사랑 카페에 제가 PDF로 올려드릴 겁니다. 뭐 인생은 끝났네. 네. 네, 뭐 어쩔 수 없고요. 더 좋은 세상으로 저는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계속 만나 뵐 거니까. 그리고 방금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올해 꼭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삼수나 일정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공지해 드린 대로 내년에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혹시라도 그럴 수 있어요.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이유로 또는 뭐 특정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시험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건 뭐 사람 일이라 알 수 없습니다. 주관식 시험이라 더욱 그렇고, 뭐 계속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 동행할 거고요. 계속 할 거고 동행 TV 아니겠습니까? 그쵸? 노무사랑 카페도 이름이 동행 아니겠습니까? 전 다 동행입니다. 네, 같이 걸어갈 거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올해 시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행정쟁송법, 노무행정은 일반행정 파트와 노동행정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채점평 뭐 내년부터 공단은 내놓지도 않겠다. 비열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버려라 이 새끼들아. 외치면서 어쨌든 뭐 총평은 제 총평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올려드리고 후년에도 올려드릴 겁니다.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그때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일반행정 사건에서 약 50% 정도, 노동행정 사건에서 약 50%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소영 학생. 네, 정소영 학생 공부 잘하던데. 네, 합격할 겁니다. 네, 빨리빨리 합격해야지. 그래야지, 선생님이, 지금 45이잖아요, 제가. 네, 50이 되는 해, 약속한 대로 5년 뒤에 민도 노무법인을 건설해서, 예, 김앤장 태평양과 정면 승부를 할 때, 제 곁을 지켜주셔야죠. 그죠? 지켜주셔야죠. 같이 싸워야지. 돈은 많이 벌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노동 없는 노무행쟁 더 이상 용납해서 안 된다. 아, 이렇게 제가 외친 게 사실 뭡니까? 예. 이렇게 몇 년을 외쳤지만 결국 뭐 허공에다 외친 격이고 학생들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돈 쓸어 가는 게 학원과 강사들의 일이기 때문에 네. 노무사 행정쟁송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노동법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노무행정을 한 번도 연구해 본 적 없고 10년간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못 푸는 자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더 이상 용납해서 안 된다고 3년 전부터 외쳤는데 이제는 공부 좀 하라 강사들아 그랬는데 해결되지 못했고 제가 그곳을 떠납니다. 노동행정은 필수다. 노동이 존중받는 행정으로 한 걸음 더. 문제 보시면 학원 수업을 여러 들어봐도 들어본 적 없는 노동행정 기출이 실화인가? 네,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들을 하죠. 그런데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동관계행정쟁송법은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점평에서. 그리고 2012년도에 처음 문제가 출제됐는데 단문은 뺐고요. 12년도에 단문으로 출제됐던 게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서 그 행정쟁송 절차를 설명하시오라는 단문과 함께 사례 문제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이때 제가 진입했었죠. 네, 이제는 뭐 노무사 처음 왔을 때가 11년도였는데 옛날 얘기고 그때 우리 학생들이 70점이 넘으면서 네, 엄청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죠. 예,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또 이제, 12년도 걸어놨네, 부에. 그 다음에 14년도에 노조 설립 제도가 또, 16년도에 노조 설립 제도가 또, 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노조 사건이 벌써 3번, 그 다음에 16년도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사건이 출제가 됐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사건이 출제가 됐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책동,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때는 이제 노조법 문제가 보시면 16년 노조, 16년 분호 이렇게 돼 있죠. 16년에 노조법 문제로 점철됐던 그런 해입니다. 아주 훌륭한 문제였고요. 칭찬드립니다. 17년 산재 사건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뭐 18년에는 외국인 노동자 사건이 출제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건이 18년도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사건으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19년 작년에 부당 해고하고 부당 노동행위가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이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뭐 관련된 실체 내용은 아니었었고요. 네, 이미 기출됐다. 일반 행정만으로 노동행정을 전혀 알 수 없다. 노동행정, 노동사건에 대한 불복 절차. 노동행정은 일반 사건에 대한 불복 절차. 일반 행정과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죠. 뭘 보면 알아요? 강사들을 보면 알죠. 강사들이 일반 행정을 모르는 건 아니죠. 네, 일반 행정 모르는 건 아니지만 노동행정 문제에 출제되면 50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난 척하면서 주머니를 채워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정법을 모르는 게 아닌데 여러분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노동행정을 모르기 때문이죠.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행정법 부분에 대한 실력이 아직은 부족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노동불감증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노무사랑 카페에 뭐 지금은 내가 전체 공지에서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심각했던 때가 17년도였었고요. 강사들이 진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갖고 막 오줌 싸고 막 길거리에서 똥 싸고 막 그랬었죠. 예, 전 정확한 답을 뭐 문제를 그대로 찍어 맞추고 막 이랬고 뭐 숫자까지 똑같이 맞추죠 제가. 그리고 19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의 분호 교원 산재 노조 노동관계 구제 절차. 첫 번째 보시면 부의 구제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해고 처분에 대한 문제로 출제는 가장 수월해요. 수월한데
뭐 해고 부분 말고 다른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당연히 대비해야 되겠고 제 모의고사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모의고사도 다 풀어드릴 겁니다. 유튜브에서. 예,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루에 이렇게 한두 시간씩 삼수한 들어가면 예, 이렇게 뭐 지금도 계속 해 갈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행정법 잘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매일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니까. 그렇죠? 제가 같이 걸어가면 여러분들도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겠죠. 분호구제제도 다음은 교원소청심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원소청심사 출제될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많이 마련이 되었고요. 예,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재보험제도죠. 네, 네, 신성원 학생 들어왔습니다. 네,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나 이쪽도 뭐 출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 고용보험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학습하기에는 예,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혹시 고용보험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이 따로 있죠. 예, 그렇지만 고용보험법을 살펴보시면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구제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재를 공부하시면 예, 고용보험에 관련된 문제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산재에서 했던 예, 방식대로 그대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노조 설립제도죠. 이 다섯 가지로 제가 나눴어요. 노동관계 행정쟁송법은 크게 이렇게 다섯 개로 놓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다. 뭐 이런 거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제가 만든 거죠. 예. 경찰 승진의 경찰법 책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썼고요. 예, 노동관계 구제 절차 역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내가 만든 거야.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니어서 누군가가 제시한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무에서 그냥 유를 창조한 거죠. 근데 수험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2순환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예, 강의실에서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노동행정 하프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노동행정 기본이론, 예, 노무행정법의 이론 완성을 위한 최종 스테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0순환과 1순환에서 이론 강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0순환에서는 이제 일반행정 그리고 2순환, 1순환에서는 노동행정 이렇게 이론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 2순환 가가지고 우리가 이론 공부하고 있을 시간은 없죠. 2순환부터는 손으로 쓰는 공부, 문제를 푸는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사건을 접하셔야 되고요. 네, 우리 2순환 가면요. 모의고사 역시 뭐 매일 진행합니다. 매일 진행하는데 모의고사는 노동행정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요거는 바뀌지 않아요. 작년과 같습니다. 제 모의고사 문제는 총 현재까지 117개죠. 117개의 모의고사 중에서 117개 문제 중에서 예, 제가 이순환 모의고사로 5개를 선별을 했고요. 이 5개로 가는 방식은 2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행정에 대한 문제풀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갈 겁니다. 작년에 풀어보셨던 분들 올해 또 푼다. 그렇다고 또 손이 또 잘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년 완결성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래서 2순환 때는 역시 작년과 같은 모의고사 문제로 진행할 거고 뭐 3순환은 언제나 하던 대로 제가 순수 창작 문제로 순수 창작 문제로 학원가를 제가 떠나면 법적으로도 조치를 좀 몇 개를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ready? 네, 됐고요. 이순환 모의고사 문제 7회, 이순환 8회로 진행하기 때문에 2회차 수업부터 시험을 보게 될 거고 1회부터 7회까지 이렇게 돼 있죠.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가 가장 문제가 원래 많은 부분이어서 1회, 2회에서는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2회 모의고사에서는 괄호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휴업수당 사건입니다. 뭐 휴업수당 사건이 부당해고 등 구제 문제는 아니죠. 아닌데 제가 휴업수당은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라는 측면에서 같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이쪽에 이제 포함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회 분호하시고 4회 5회에서 교원소청 심사 갑니다. 예, 또한 교원소청 심사는 부의 구제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데, 예, 특히 어느 쪽이 되겠어요? 국공립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립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예,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 쪽입니다. 아무래도 사립학교 쪽이죠. 국공립학교 쪽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쪽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물론 이제 국공립학교 쪽 출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5회 모의고사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 임원들 이사나 감사 관련된 사건으로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6회 모의고사에서는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는 뭐 한번 꽉 잡아놓으면 어려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7회 모의고사에서는 노조 설립인데 노조 설립은 그동안 너무 많이 출제가 됐죠. 12년, 14년, 16년 이렇게 3회에 걸쳐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노조 자체를 가지고 질문하기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제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유사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도 노무사 출제 같은 게 출제는 참 잘합니다. 똑같은 문제 겹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노조 설립 제도는 법의 노조 통보 사건, 이거는 전교조 사건이죠. 전교조. 뭐 전교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뭐 민노총을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전교조나 민노총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민노총을 전교조를 해체하면 우리 사회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 사건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수업 중에도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의 노조 문제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욱 큰 의미가 있겠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요, 14페이지인데, 뭐 요거는 제가 그냥 5개로 나눴다. 뭐 그냥 장난친 거예요. 두 문자 만들어 가지고 장난친 거고. 해너 뭐 그러면 뭐 노동자를 해친다. 뭐 노해 뭐 이러면서 뒤에 보면 뭐 박노해 시인에 대한 평가도 뭐 갈릴 수 있지만 뭐 어쨌든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책 266페이지에 사람이 먼저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웃죠. 사람이 웃는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사람 때문에 사람이 웃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을 직접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주제. 요거는 좀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내용이 들어갑니다. 주제 파트를 5개로 나눴어요. 5개로 나눴고, 그 중요도 순서. 이 순서도, 제가 중요도 순서에 따라 부의 분호, 교원, 산재, 노조 이렇게 나눴어요. 중요도 순서라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노동법 책 보시면은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덩어리 묶어놨잖아. 제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교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적 근로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대로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는 집단적 노사관계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공부는 어쨌든 시험이니까 그냥 중요도 순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요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부해, 분호, 교원, 산재, 노조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너무 많이 오셨네.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100만 명 들어올 때 되면 이 16명, 17명이야. 또 한 명 늘었어. 와, 그렇죠? 이때가 그립죠? 이때가 그리울 때가 올 겁니다. 오늘은 뭐 어제에 비해서 7분이나 더 오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인사 안 하신 분들은 인사 또 부탁드립니다. 처음 와가지고 뭐 인사하는 건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부의 구제제도 가보시면요. 개별적 근로관계죠.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의 관계 문제가 됩니다. 법률관계 당사자는 노동자 쪽하고 그리고 누구 쪽이에요? 18명이라고요. 손명기님은 우리 학생입니까?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걸로 봐서. 웬만하면 이름을 좀 익숙하게 눈에 좀
우리 민주 시민이십니까?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노동자와 개인의 사용자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개별적 근로관계 쪽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예, 결국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다, 사법상 법률관계다. 이건 사법관계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네, 민주시민 네, 투쟁, 네, 투쟁.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선거 출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런 사진 되게 많았는데 네, 수배 중에 다 분실해서 사진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네, 다 분실해가지고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네, 어쨌든 사법 관계죠.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원적 체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은 공익, 그죠? 전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사법은 예, 사익, 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 엄밀히 구분을 합니다. 예, 사법 관계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구제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한다. 이거죠. 네. 엉클 TV님 안녕하십니까? 네. 공부 중입니다. 공부방이에요. 네.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행정적 구제 절차로 노동이 이렇게 돼 있죠. 예,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관계를 예, 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을 때 그럴 때 오른쪽에 보면요. 행정쟁송으로 넘어가죠. 행정쟁송으로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노동행정이라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밑에 분호구제제도 보시면은 요거는 뭐 노동조합 등장하니까 당연히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입니다.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문제고 뭐 이것도 역시 예, 본래적 구제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 사법관계죠. 네, 사법관계인데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예, 노동조합 역시도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몽클TV님 감사합니다. 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가면 또다시 행정쟁송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노동행정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다음 세 번째 봅니다. 교원소청심사. 예, 교원소청심사 문제는 예, 사립학교 교원의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교원소청심사도 개별적 근로관계 문제죠. 잘 알고 계신 대로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고 일반 예, 회사 근로자와 동일한 일반 근로자입니다. 일반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위에 있는 부해구제제도, 예,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원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휘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약칭. 예, 교원지휘법에서 특별히 이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교원 소청 심사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어쨌든 노동자 개인 교원이죠. 예, 근로자인 교원입니다. 일반 근로자인 교원. 제가 근로자라는 표현을 그냥 노동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근로자는 박정희가 만든 표현이기 때문에 예, 그냥 싫어서 예, 웬만하면 노동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뭐 근로자 교원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사용자의 관계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 크리스나님 안녕하십니까? 듣기만 하십니까? 쓰십시오. 네, 꼭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요. 여기가 뭐가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뭐가 등장해? 예, 교소위가 등장하죠. 교소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예, 소청심사 청구를 하게 된다. 예, 이런 차이점 조심해 주시고요. 어쨌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위에 있는 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위원회, 예, 합의형 행정기관이죠. 합의형 행정기관. 예,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불복을 할 때 행정쟁송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노동행정의 세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썽숑. 네, 썽숑님은 안녕하세요. 네, 썽숑님은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네, 닉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산재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제 제도 역시도 예, 개별적 근로관계죠. 개별적 근로관계. 예, 무슨 말인지 예, 당초 모르겠어요. 네, 이걸 당초 알면 안 됩니다. 이걸 당초 알면 저 같은 사람은 예, 뭘 먹고 삽니까? 그쵸? 네,
예, 20여 년 이 공부만 해서 이제 요만큼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네. 그게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제가, 예. 이제 학원가 나오니까 뻥을 안 치겠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제가 강의실에서 내 IQ가 150이라고 뻥을 쳤는데, 아닙니다. 네, 뻥이었습니다. 저는 148입니다. 48입니다. 이를 좀, 예, 반올림을 때렸던 걸 사과드립니다. 네. 예, 학원가를 떠나면서 하나씩 정상화를 좀 시켜야겠습니다. 예, 뻥을 너무 심하게 쳐놨죠. 플러스 2라는 게. 그치. 예, 그랬고요. 이 산재 사건이죠. 우리가 저기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럼 다치면 어떻게 돼요? 다치면 원래는 예,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라고 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나눠야 돼요? 원래는 사용자가 잘못이 있으면 예, 그래 내가 다친 거면 노동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예, 우리가 공법관계에서의 국가배상이든 아니면 사법관계에서의 일반 손해배상이든 간에 예,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주관적 요소의 예,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은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무과실 책임 문제로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으로 근로기준법에 예, 이런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2단계죠. 여기서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회사가 만약에 거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고의과실을 입증할 이유는 없어요. 조금 수월해지긴 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하지만 회사가 거지면은 예,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동자는 다쳤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노동력을 상실해서 어디 가서 근로 제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못 받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 산재보험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점이 개별적 근로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처리하던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넘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개별적 근로관계고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 문제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가 벌써 3개나 등장을 했죠. 예, 그리고 5개 중에 예,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가 이제 2개가 등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이것도 역시 예,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 사법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거나 예,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렇지만은 예, 산재법에서 누가 근로복지공단이 국가죠, 그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또 행정기관이 등장을 했고 행정기관이 등장을 했으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행정쟁송으로 넘어갑니다. 행정쟁송 넘어가니까 여기서 또 노동행정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노조설립제도. 노조설립제도는 뭐 당연히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가 되고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예, 일반 행정입니다. 노동행정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쪽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김영아님은 언제나 짱이십니다. 네, 언제나 짱짱짱. 그러니까 16년도 우리 노무사 기출문제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16년도에 일문에서 예, 노조 설립제도 일문의 설문 1번이 노조 설립제도 문제였었습니다. 16년도에 그리고 일문의 설문 2번이 분호구제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분호구제제도 보면은 예, 우리 노조법에 85조 2항에 재결주의 적용이 되죠. 재결주의 규정이 있으니까 노동조합 설립도 노조법인데 요것도 노조법이고 저것도 노조법이네. 근데 노조법에는 재결주의가 있다고 배웠네. 그러니까 노조 설립제도에도 역시 재결주의를 적용시켜야 되나? 이것도 노동위원회로 보내야 되나? 막 이랬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 더 무서운 겁니다. 알려면 정확히 알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게 상책이죠. 네. 알았으면 파헤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순수하게 일반 행정입니다. 순수하게 일반 행정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순서는 뭐 방금 그 순서대로 가고요. 우리 부의 구제제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부의 구제제도 행정적 구제 절차의 당사자예요. 이 부분을 저는 뭐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여서
당연한 거여서 예, 방해가 되니 나가는 게 도와줄 듯. 미안함. 정치 이슈도 쏙쏙 들어옵니다. 네. 방해되지 않습니다. 예, 성창님. 네. 저의 시청 시간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 예,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생각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고요. 예. 뭐 반대쪽 학생들은 환불받고 다 나가서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예, 행정적 구제절차 이 부분은 제가 법적 성질을 검토한 데 있어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예, 4점에서 5점 정도가 오르는 현상을 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언제나 제가 답안지에다가는 쟁점의 정리를 쓰고 나서 바로 밑에다가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내가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갖고 있다고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 손맛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뭐죠? 재료가 썩어버렸으면 다 상해버렸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닭가슴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살 뺄 때 가끔 닭가슴살을 왕창 사는데 예, 닭가슴살을 왕창 사놓고 나서 네, 냉장실에 둬버리면 이게 밀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는 순간 예, 똥 냄새가 납니다. 네, 암모니아 냄새가. 네, 그러면 이 똥 냄새가 나는 닭가슴살 가지고 뭘 해 먹을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요리 재료가 틀리면 아무리 레시피가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되는 행정작용에서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행정처분인지 그리고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판단이 틀려버리면요. 예, 뒤쪽은 도미노로 다 틀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이 매우 중요해요. 예, 교수님들이 제 답안을 좋게 평가해 주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는 처음부터 정확하구나. 그렇죠.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법적 구제조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제 최신 판례에서도 보신 것처럼 네,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행정적 구제 절차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불복이 있는 자라는 건 누구야? 근로자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 초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초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쪽일 수도 저쪽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중노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테고 그리고 중노위에서 또 뭔가 판단이 나오겠죠. 그 판단이 나왔을 때 예, 판단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이게 정당한 해고다, 부당한 해고다 이런 문제인데 예, 어떤 루트를 거쳐왔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랬을 때 또 불복에 있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겠죠. 사법부에 제기를 할 겁니다. 진노의 초심과 중노의 재심과 사법부의 소송을 여러분들이 3단계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보시면 제가 습관적으로다가 예, 자꾸 라임을 맞추죠. 라임을 맞추고 대꾸를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요 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 유튜브 채널에 오늘 예, 일부 공개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못 보고 제가 링크를 걸어드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일부 공개 영상을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제가 막 어느 학생 답안을 예, 아주 개 잡듯 깠습니다. 그렇죠? 이런 쌍막 이러면서 네, 깠는데 이제 글을 잘 쓰는 방법이 궁금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삼순환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을 올해 제가 이제 떠날 거기 때문에 예, 15년간 몸담았던 이 곳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고 나가고 싶어요. 예, 많은 분들이 합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말씀 안 드렸지만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 작년까지 다 제가 유료로 특강했던 것들 다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돈이 안 들지, 그치? 네, 돈이 안 들지. 삼순환만 들으면 다. 예. 왜냐면 학원에서 하면 학원도 어쨌든 뭐 전기료도 들고 뭐 사람 인력도 써야 되고 하니까 유료로 해주기를 원하거든. 유료로. 그래서 이제 유료로 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학원을 떠나면 제가 또 이렇게 무료로 하거나 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좀 해드릴 거예요. 뭘 해드릴 거냐면 김성호님 안녕하세요. 네,
뭘 해드릴 거냐면 답안 작성 특강을 좀 해드릴 겁니다. 답안 작성 특강. 작년까지 유료로 했던 부분이죠. 네. 답안 작성 특강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매일 하는 행정법의 취지를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 초심입니다.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름 정확히 하시고요. 이름, 구제 신청, 재심 신청, 소애 제기 이렇게 합니다. 소애 제기. 되도록이면 아까 전에 답안 첨삭에서도 제가 뭐라 한 것처럼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지 교수님이 알아들으세요. 안 그러면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요 앞에 책꽂이 위에는 바나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 바나나를 노란색인데 길게 생겼는데 야하게 생겼어. 그런데 저거를 막 공같이 생겼다고 하고 저거를 뭐 똥색이라고 하고 지가 그렇게 느꼈다고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그 모양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경영학도 마찬가지고요. 법학도 마찬가지고요. 정치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학문에는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끼리 사용하고 있는 공통된 용어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 본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에 있는 표현은 법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심은 분명히 행정심판이에요. 우리 행정심판법에 있는 항고심판과 같은 행정심판입니다. 특별행정심판 절차죠. 그렇다고 해서 재심 청구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재심 청구 이렇게 해버리면 그 무슨 행정수행법 31조의 재심 청구 같잖아요. 네. 그래서 표현을 좀 정확히 해주시는 게 본인한테 유리합니다. 본인한테. 그 다음에 소위제기죠. 소송제기라는 표현도 사실은 틀린 거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인문특강 할 땐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편할 때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은 제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소송은 프로세스 절차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거는 제기하는 건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를. 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고. 소의 제기.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임을 맞추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꾸를 맞추게 되면요. 내가 약간 문장력이 부족해도요. 되게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달력이 매우 높아집니다. 글 쓰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대꾸 맞추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답안 작성 특강 할 때 글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대학 갈 때 논술 이런 것도 공부하고 학생들이 하는데 그런 책들도 제가 다 구입을 해서 다 그거를 조합해서 만든 수업 자료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심 어디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죠. 지방노동위원회인데 이거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개선명령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공장이 있어. 이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이라거나 아니면 물환경보전법이라거나 여기서 이렇게 공장에서 그 법에 정해져 있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했단 말이에요. 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그럼 오염물질을 배출한 그 공장장을 우리가 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이 있죠. 그로 인해서 환경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인근 주민이 있는데 인근 주민을 우리가 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그 행위를 하는 개선명령이라는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환경부 장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행정청한테 누가요? 갑이요? 인근 주민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친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일 때문에. 그러니까 저 친구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개선명령을 청구합니다. 개선명령 발동 청구를 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면 행정청인 환경부 장관이 을한테 개선명령이라는 제재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명이죠. 어떻게 행동해라 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인근주민 갑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인 을에게 공장장 을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 행정권을 발동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회사가 나를 잘랐어요. 해고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 그대로 대입하면요. 사용자가 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인근 주민에 있었던 갑은 노동자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가 말이에요. 이 노동자가 저 새끼가 지금 나를 부당해고를 한 겁니다. 저 새끼를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누구한테 가요? 앞에서는 환경부 장관한테 간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노동위원회라는 행정청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노동위원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 자신의 이익, 갑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자 을에 대하여 구제명령이라는, 아까는 뭐였죠? 개선명령. 이번엔 뭡니까? 구제명령. 구제명령이라는 제재 처분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그게 바로 구제신청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어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어떤 행정권을 노동위원회한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중적 기능을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구제 신청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거는 처분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수익적인 처분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요구적 쟁송 파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유형 파트에서 사유형 파트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건 처분 신청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반적인 처분 신청의 경우에는요. 행정청이 알아서 모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한테 개선명령 발동 청구를 하면 공장장한테 개선명령을 처분을 해달라고 하면 환경부 장관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위원회한테 내가 구제명령이라는 처분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마치 뭐처럼 재판처럼 말입니다. 재판처럼 사용자와 근로자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그에 따른 결론을 통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분을 신청하는 그런 성격도 갖고 있지만 당사자 심판, 법률 관계를 다투고 있죠. 지금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해고 처분을 했어요. 그 해고 처분이 여러분 행정 처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법상 행위잖아요. 행정청의 행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행정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직접 다투는 법률 관계를 다투면 당사자 소송, 당사자 심판 아니겠습니까? 당사자 심판이에요. 다만 우리가 말하는 당사자 심판은 그것은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이거는 공법상의 근로관계가 아니라 사법상의 근로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당사자 심판이었다면요.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리는 초심 판정이 무엇이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재결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 판결이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도 거기서 나오는 거 판결이잖아요. 우리가 항고 심판을 제기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 재결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판이죠. 그러면 당사자 심판을 제기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도 재결이에요. 다만 그 당사자 심판은 오리지널이어야 된다고요. 가리지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심판이 아니라 이건 사법상 근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진정 당사자 심판이죠. 가리지널 당사자 심판입니다. 부진정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재결이 아니라 무엇이다? 처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순수한 행정처분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구제신청에서 나오는 것은 처분이다. 이거는 부진정 당사자 심판이고요. 그것을 뭐라 부르냐? 처분으로서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한 1점씩 올라가는 겁니다. 처분으로서 재결. 처분으로서 재결이라는 것은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재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 재결의 제자는 다시 제자가 아니라고 했죠? 재판 제자라고 했어요. 마치 재판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뒤에 재결이라는 표현이 함께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성격을 지금 이 이름이 둘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분으로서 재결. 여기서 나온 것은 처분이다. 처분을 신청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재결. 이거는 신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심 신청입니다. 아이고 벌써 또 1시간이 다 됐네.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10분간 휴식을 하고요. 10분간 휴식을 하고 50분에 끊었어야 되는데 55분입니다. 10분간 휴식 후에 그러면 9시 5분에 다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